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말을 책임져 주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막바지에 접어든 공천 전국의 움직임을 소상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 전 국회 부의장이죠. 예. 3월 1일 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찬을 하면서 상당 시간 아주 깊숙한 얘기를 한 것 같던데요. 예.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오라 국민의힘으로 오라 가자 총선 승리로 예. 그거죠 뭐. 아, 그게 핵심이죠. 뭐 다른 얘기 뭐 필요하겠습니까? 인사철에 뭐 득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닐 테고. 그렇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해서 탈당을 한 이유는 이제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예. 뭐 하여튼 막장 공천, 뭐 연상군 공천, 대장동 공천, 뭐 가죽 공천, 뭐 차은우 공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미스터리한 여론조사 공천. 그래서 본인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떠난다면 자기를 지지해왔던 지역의 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 오찬 이후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언제 발표하느냐에 이제 곧 결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총선이 이제 예. 한 40여일 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정이라는 이번에, 게 예. 무소속 아니면 새로운 미래나 국민의힘인데 예. 이 중에서 제일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거는 국민의힘 행위거든요. 지난번 이상민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고 국민의힘으로 와서 지금 유성을 해서 열심히 그렇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상민 의원 탈당할 때도 그 지역에 인심을 많이 얻어가지고 예. 당원들이 거의 같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번에 김영주 의원도 1,500여 명의 아유, 당원들이 1,500 함께 명. 탈당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4일쯤 이렇게 입당을 하는 쪽으로 대충 말은 맞춰가는 것 같죠? 그렇죠. 뭐 더 미룰 수도 없고 미룰 까닭도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단수 공천인데 복수 공천이는 친명 공천 대로 일색으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김영주 의원도 입당을 하면은 예. 흔히 언론에서는 이삭죽기라고 하지만 이건 이삭이 아니고 알곡 아닙니까? 알곡이 아니라 무슨 지금 가수밭을 그냥 통째로 얻는 거죠. 그래서 이삭죽기는 이낙연이가 할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조광안, 그렇죠. 남양주 시장 거기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공천에 받아서 뛰고 있고. 그는 일찌감치 들어왔죠. 지금 또 더 김윤식 그러니까 전시영 시장. 아니 조정식 사무총장 단수공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김윤식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경선 붙여달라 이거예요. 시흥을이죠. 예. 날 공천해달라는 게 아니라 경선 붙여달라는데 그것도 거절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내동댕이 쳐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탈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절대 오기 힘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가령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DJ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특히 이제 수도권은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김영주 의원이 입당을 해서 한다면은 뭐 비례나 여기는 갈 얘기가 없는 것이고 없죠. 결국은 현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예. 출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그래서 같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강 벨트를 탈환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이 오면은 한강 벨트에 구멍이 쫙 다 이제 꿰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맞춰진 거죠. 물론 한 군데 지금 경선 지역이 남아 있어요. 중성동 을이죠. 을. 을입니다. 네. 거기에 이해운, 이영,
하태경 예. 이 세 사람이 경선을 붙였습니다만은 뭐 거기도 거의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강벨트가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진표가 거의 다 짜진 편입니다. 우선 예. 영등포 간만 하더라도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공천을 받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을원 원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거기 공천받나 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용찬 이 MBC 앵커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MBC 사태 때 MBC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박용찬 전 뉴스데스크 그때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여성 앵커가 배현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는 이제 김민석 정책위 그렇죠. 의장 전 정책위 의장이죠. 김민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상황실장 맡아가지고 맞습니다. 또 뭐 실세인 척 하고 있던데.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사쿠라로 이제 몰아붙였던. 예. 그러니까 이제 명확합니다. 어떤 태도와 또 충성을 보여야 예. 공천을 받을 수 있던 건 명확한데 이 지역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른바 민대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용찬인데 왜 민민대전이야? 여기에 직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바로 김민석 의원의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인 신경민 전 의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이 상당히 신경 거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입니다. 왜냐? 지금 새로운 미래로 출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의 지지율을 한 10%만 가져가 버려도 김민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10 내지 12%를 가져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천 파장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악에 바친 독을 품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버리면 수도권 서울 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한강벨트는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민 전 의원이죠. 김영주죠. 말 그대로 민주당의 독을 품은 사람. 원래 독과 악을 품은 사람이 오면 더 열심히 뛰어요. 예. 근데 그게 치명적인 타격이 나는데 이 서울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이 서울 승리를 위해서는 이 한강벨트에서 와르르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지금 한강벨트가 심상치가 않은 게 지지율상으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총선은 와르르 무너지고 민주당이 삭스를 냈지만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강벨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울의 전체 의석수가 한 49개 되거든요. 이제 하나 줄었죠. 그렇죠. 48개가 됐겠죠. 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전 선거 보면 상당히 선전을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수정당이 잘했던 때가 언제냐면 2008년 한나라당 때입니다. 예. 한나라당 때 많이 가져간다고 가져간 게 1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48개 중에서 25개 이상 30개 가까이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강벨트는 아니지만 김재섭 또 차은우 충성가를 불렀던 안기령 예. 이 두 사람이 맞붙는 것이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예요. 도봉 어딘가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가 이기려면 한강벨트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그렇죠. 강북으로 확 날려. 이게 북풍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 밀어줘야 북풍을 합니다. 그래갖고 밀어줘야 저 되는데 노원까지 흘러가 버려야 하거든. 밀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독에 한 가지 품으면 아니 여기가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의 자산인 GT 예. 김근태 전 의원이 지었고요. 그의 부인 인재근 여사가 여기를 이끌어왔던 곳인데 느닷없이 안기령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적어도 20석 이상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지금 한강벨트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완전히 서울이 이전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총선 승리의 가늠자가 되는 곳, 분수령이 되는 곳이 서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도 더군다나 한강벨트입니다. 예. 한강벨트만 11곳, 뭐 12곳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강벨트에는 민주당 현역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지난 선거 때 49개 중 41개가 민주당이고 다 가져갔어요. 7개 용산 빼고는 뭐 예. 강북은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서울에서 4.83%를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한강 벨트가 특히 김영주 의원이 오면서 그 꾀는 첫 단추가 영등포 가방.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김영주 의원하고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은 게임이 잘 안 된다. 예.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을도 박영찬 전 당협위원장, 예. 박민식 전 장관도 도대체 안 되니까 물러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이 성향이 상당히 강한 지역 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영등포이 여의도와 신길, 대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정작 지난 총선을 보면은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박용찬 대 또 김민석이 별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박용찬 의원으로서 박용찬 후보자로서는 위원장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지역인데 신경민까지 나타나잖아요. 신경민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지역구가 바로 이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포갑을만 하더라도 마포갑도 이번에 마포갑은 두 사람 다 여야가 다 영입인사가 지금 맞대결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지연 총경과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온 조정훈. 노웅래 의원이 날아가면서 지금 이지연 민주당 후보하고 조정훈 후보자 경선 끝에 결정이 됐어요. 신지호 전 의원하고 이제 경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선거에서는 독, 한, 그다음에 악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노웅래 의원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는 저렇게 의혹이 많은데 나는 돈 따발인데 왜 나만 찍어내는 거야? 하는 데가 지금 마포가 합입니다. 지금 단식까지 단식 농성을 한 6일, 7일째 지금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단식을 했겠습니까? 이재명만 단식해? 나도 단식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나 악이나 한이 남아있는 지역에는 가서 못 이깁니다.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강벨트가 지금 상당히 4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포 얼마나 하더라도 여기는 정말 운동권 대결 아닙니까? 정청래 대 하문경이죠. 예. 하문경이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서울대 3미터 위원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운동권으로만 따지면 정청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하문경은 정말 운동권으로는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하문경이 딱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뭐더라고 있는 거야? 니들 운동이 운동이야? 하면서 지금 마포트로 온 겁니다. 이런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진표가 정청래 김경률보다는 정청래 하문경이 나아요. 낫죠. 폭이. 자, 하문경이 딱 들어오면서 야 뭐야? 딱 이러면 이 마포갑도 이전과는 이 선거구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나마 서울에서 이 49개 이전에는 이번에는 48개인데 이전에 보수정당이 기껏해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 16석 정도였어. 그런데 왜냐하면 강북이 몰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시면 강북도 부동산 문제가 커요. 근데 부동산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개판 완전히 그냥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그 민심이 돌아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5% 가까이 서울에서 이겼고 지난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국민의 압승이었거든요. 예. 아니 도봉구는 부동산 없습니까? 노원구는 부동산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용성뿐만 아니라 노동강뿐만이 아니라 전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강서구도 지금 마곡시대에 가면 부동산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개판 5분 전 10분 전 만들어졌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3법 또 나온다? 임대차 3법 또 나온다?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사실은 서울은 굉장히 부동산 선거 문재인 심판과 이재명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데 대해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제대로 서울의 주민들의
의견을 못 받아들였던 의원들에 대한 심판까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제가 전망컨대는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반전이 됐고 강북도 아까 우리 고 박사님이 정말 말씀해 한강 벨트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가 끊어져 버리면 한강 벨트도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 벨트가 끊어지면 서울 강북도 와지급 무너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약진하는 것도 약진하는 거지만 서울에 그래도 강북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의정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용진입니다. 예. 나도 몰아내? 나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강북에서 유치원 3법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박용진 대표고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야, 유치원 3법은 20대 국회 아니야? 지금은 21대잖아. 너 끊어낼 거야.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강벨트 중에서도 광진도 지난번에 갑을 다 민주당이 먹었고 오세훈 시장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0년에. 그런데 지금은 이 광진 갑은 김병민 전 비대위원, 의뢰는 전해석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아직 경선이 남아 있고 광진 을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 원래는 관악입니다만은 거기 와서 열심히 뛰는데 그럼요. 특히 이번에 고민정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됐네요. 이재명하고 딱 등을 갈리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져. 싸늘해요. 아니 저렇게 이재명한테 배신을 때리면 돼. 그래서 광진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겠다는 거고 동작도 지금 뭐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 동작은 뭐 거의 다른 당상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작갑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을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수진 의원이 김병기 돈 먹었다더라. 그거 폭로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그 여론조사 기관 무슨 DNA인가 하는 그 리서치 DNA요. 리서치 DNA도 김병기가 몰래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리턴 매치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그렇죠. 대변인은 장진영이. 그래서 장진영이가 지금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전 말씀드렸지만 공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독, 악, 한 이거 품게 만들지 마세요. 이수진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백현동이 심상치가 않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서른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상군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김병기 의원 저게 당신이 나를 떨어뜨린 건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요.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컷오프 시켰으니까 뭐 경선도 안 했고 그렇죠. 얼마든지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지난번에는 2020년 때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에 예.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개파가 없었겠어요?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 지금 여파들이 한강벨트나 심지어는 서울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용산만 하더라도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4선 의원인데 아닙니까? 거기도 뭐 거의 용산이 이제 신정치 1번지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앞서 뭐 얘기가 늘 나왔습니다만은 중성동 갑. 예. 을은 지금 박성준 박성준이죠. 민주당 대변인인데 JTBC 거기 정준호 출신. 예. 정대철 아들하고 전에 거기서 한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그렇죠. 지금 경선이 경선은 남아 그래야 있고 여기도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된다 한다면은 박성준이가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태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하태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중성동갑을 차지한 전현희가 임종석한테 문자를 보냈다는데요. 마음 정리하시고 지금 1시가 급합니다. 저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임종석이랑 전현희 경선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중성동 을에는 박성준하고 정호준하고 경선을 붙이면서 네, 그러니까. 정대철이 겁난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의심을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의 독이 한이 예. 악이 남아있을 거잖아. 어쨌든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26입니다. 17%입니다. 강서구 다 볼수가예요. 강서구 총장 선거 때 나왔던 그 지지율 격차입니다. 득표요. 똑같아요. 이걸로 보면은 저는 지금 방금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한강 벨트만 하더라도 여기 아무리 못해도 반타작은 하겠구나. 뭐 강남 빼고 그러면 이제 강북으로 이 바람이 불면은 지금 48석인데 그렇죠.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은 43대 26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지역구 선거라는 것은 지역마다의 인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의석수가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24 플러스 알파. 예, 24 플러스 열려 알파. 있다. 예. 저는 30석 가까이 이 국민의힘이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심판 여론이에요. 왜? 아니 서울 지역에는 부동산 심판론, 예. 이재명 심판론. 왜? 그때 부동산 정책할 때 이 현역들이 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에 총선이 있었고 2021년에 LH 사태가 터졌어요. 예. 니들 뭐 했냐 도대체. 아니 임대차 3법 만들 때 니들 뭐 했냐 도대체.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49명이나 되는데 그 심판이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가, 악가, 한이 민주당 지역구 곳곳에 지금 싹 퍼져 있기 때문에 예. 그것 자체가 교체된 민주당 후보자들도 엄청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도 사람들은 다 마포가 그러면 농내 생각하지 이지연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죠. 누군지도 몰라요. 도봉구는 안기령은 잘 모르고 차은우는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곳곳에 용산이고 어디고 은평구인들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지금 강병원 날리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역대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달성한 건 16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2008년에 40석입니다. 아, 그랬어요. MB 때. 아, 맞아요. 그때 거듭 정정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MB 때 뉴타운으로 싹쓸이를 냈어요. 싹쓸이했죠. 글쎄, 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서울에서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더 높고 DJ가 공천할 때 독과 악과 한을 남겼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